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의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 챕터 16, 벌써 16강이고요. 주어진 문장 위치 파악하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잖아요. 자, 주어진 문장을 파악하는 이 유형은 무슨 유형이냐? 자,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즉 전반적인 흐름을 내가 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고려하면서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적절한 곳을 고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어진 문장이 우리 친구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쌤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1, 2, 3, 4, 5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를 읽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하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넘어갑니까? 요거 말 그대로 해석만 하고요. 생각 1도 안 하고 바로 처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았지? 자, 여기 있는 걸 해석하면서 내가 이해한 바를 토대로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는 게 좋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예측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친구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요거 생각 안 하고 넘어가면 다시 또 읽어보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요때 잠깐 해석하고 쉬는 거예요. 잠깐 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래 쉴 필요 없어. 잠깐 몇 초면 돼요. 근데 그 주어진 문장에 여러분 이런 게 들어간다면 대명사라던가 연결사라던가 지시어, 관사 이런 게 일단 들어가는지 쌤은 확인해요. 쌤도 진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this 명사 이렇게 나오면 쌤 무슨 생각해요? 아싸 합니다. 왜? 이 명사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 명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뭐예요? 예측이 되네요. 앞 내용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단순히 해석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단서들을 다 체킹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 해석하면서 앞뒤 내용, 나올 내용 예측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죠. 또 읽을 필요 없어집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세부사항을 다루는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주제문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however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에는 A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A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 뒷내용은 뭐예요? 다 A가 아닌 식으로 흘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이 주어진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 돼서 이 글을 흔드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제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 결국에는 이거는 무관한 문장 찾기는 아니지만 과연 그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에다가 넣는다면 문장의 흐름이 어긋나겠죠. 그쵸?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적으로 빠져있는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순서가 맞는지도 앞뒤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삽입 문제 푸는 꿀팁을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어진 문장 속에 대명사, 지시어, 정관사, 더가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그 해당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지 찾아본다. 자, 여러분 뒤를 한번 볼까요? 뒤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지시어라고 해서 어떤 they, this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막 그가 누군지 she가 나오면 그녀가 누구야? 뭐 여기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들이 누구지?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일지, 그들인지 그럼 나는 앞에 빨리 가서 복수 명사를 찾아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넣을 수 있는가를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아 연결어구 나왔죠?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 뭐 however이 있다던가 but, rather
이런 부분이 다 뭐예요? 접속사, 부사, 뭐 접속부사. 자,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문장의 흐름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애들은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예요. 그러면 앞 내용과 반대 반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자, 요렇게 있는 부분에 rather 떴어요. 그럼 얘가 오히려란 뜻이죠. 그럼 얘가 A인데 아예 A 말고 오히려 B야 라고 하면 난 뒷내용은 뭐예요? B와 관련된 얘기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 내용과 반대가 되거나 반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통념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야 혹은 그게 아닐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야. 사람들이 O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은 X였던 거야. 그런 문제, 그런 글의 전개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생각하던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은 아니야 하면서 주제문으로 흘러가는 이런 글의 구조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들을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직 기본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쌤이 미리 이렇게 정리해 줄 때 그때 이제 벗은 역접일 수 있구나. 그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사가 이거 외에도 다른 연결사가 있다면 그 연결어의 역할을 파악해서 글의 전개 방식을 유추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어디 있어요? 뒤에 나오죠. 자, 쌤이 얘기했죠. 연결어구. 사실 연결어구 알아두면 진짜 편해요. 우리 친구들이 순서 문제를 풀 때도 편하고, 그치? 그래서 이런 연결어구에 자,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never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게 다 같아요? 역할은 같아요. 막상 해석해보면 글에 쓰이는 역할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although A가 나왔다. although A가 나와요. B 이렇게 나와요. A일지라도 B하다라고 하면 그럼 얘와 얘는 뭐예요? 양보 역접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어를 나오면 뭐예요? 정리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이 있으면 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나오면서 글의 전개 방식을 조금 빠르게 캐치하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는 여기에 나오기보다는 여기 앞에 이 부분에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for example이 들어와서 그 뒤에 그 예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사실은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귀를 쫑긋해서 듣죠? 그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라도 그러나 하면은 문맥이 달라졌구나, 흐름이 달라졌구나, 그럼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하겠다는 소리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영어도 똑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문장 삽입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제문을 최대한 빨리 캐치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하면 정확성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해석하니까 속도도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쌤이 얘기해 준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출문제 적용하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고3 2021년 3월 학평 38번, 39번 문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니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이 주어진 문장이 과연 어디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친구들 여기 먼저 읽으실 텐데요. 대부분은 그냥 영어를 한글로 읽고 끝냅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죠.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잠깐 몇 초 동안 조금 더 내가 해석한 부분이 바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는 게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in order to make some sense of this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다 체킹. this.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것이 뭔데? 자, 이것은 뭐 앞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시면 평균 바람의 방향이 1시간에 걸친 평균 바람의 방향이 때때로 측정이 되고 계산이 되고 자, 또는 때때로 방향인데 어떤 방향? 자, 바람이 부는 방향입니다. 근데 from the most during the hour. 자,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불었던 방향이 기록이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방향이 2개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네모칸을 보면서 뭐를 추측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일단 this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지금 2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1번의 바람은 평균 바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바람의 방향을 체킹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얼마나 불었고 여기로 얼마나 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을 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자, 그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분 방향 뭐 동서쪽이다 뭐 이렇게 그치 동서쪽 어떻게 동북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분 바람의 방향 일단 이 2가지 이렇게 체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 더 어떻게 알아낼 방법은 없으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로 바람 방향 나오네요. 내가 여기서 이미 잠깐 고민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익숙해져 벌써. 바람 방향은 대체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사용을 통해서요. 뭐를? simple vein이라고 나오는데 이 vein이 뭐냐면 풍향계입니다. 풍향계 여기 나오네요. 풍향계. 바람을 재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그 풍향계의 사용을 통해서 이 바람의 방향이 측정이 대부분 되는데요. 이것이라고 할 때 여기도 여러분 의심을 하세요. 이것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풍향계인가? 자, 그럼 볼게요. 이것이 단순히 뭐예요? 노입니다. 노. 패드라면 우리가 노잖아요. 노. 근데 노인데 뭐에 노냐면 일종의 고정되어진 노래요. 자, 어디에? 스핀들에. 자, 그럼 얘들아 스핀들이 뭐예요? 회전축이래요. 그럼 봐봐. 회전축에 쌤이 또 그려볼게요. 노를 그려볼게요. 노. 이렇게 노,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가 있으면 이 회전축에 고정이 되어진 일부 노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방향계 얘기하는 거네요. 아, 그럼 여기 있는 1번 뒤에 있는 this는 뭘 가리켜? 방향계를 가리키고 방향계에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방향계가 이렇게 생겼다. 방향계 소개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방향계일 거예요. 방향계가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라는 건 바람과 이제 마주친 거죠. 그쵸? 그럴 때 이 그것이 돕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돈대요. 자, 왜 돌아요? 이 바람이 지나가게 하려고 뭐 없이 방해 없이 장애물 없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냥 돈대 풍기가 그냥 돈대요. 자, 그럼 그 다음을 보니까요. 그 방향이 역시 기록이 되어집니다. 풍향계는 바람의 방향을 기록하죠. 그래서 얘는 방향을 기록한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기회가 있다면 자, 어떤 기회냐면 볼 기회입니다. 바람의 그 방향계를 볼 기회가 있다면 어디? 산들바람이 부는 날에. 그럼 너는 알게 될 텐데 뭐를 알게 되냐면 대절을 알게 될 거래요. There is a lot of 여기서 variation. variation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야, 너는 실제로 보지? 그럼 정말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거야.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뭐에? 바람의 흐름의 방향이. 즉 바람이 여러분 계속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흘렀다가 저기서 왔다가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왔다가 정말 많은 바람의 흐름의 변화를 너는 살펴보게 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흘러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럼 볼게요. 때때로 바람은 불 수 있는데 사실상 모든 방향에서 불 수가 있어요. 1분 또는 2분 내에. 여러분 1분이든 2분 내에 바람 한번 방향을 측정해보면 여기서 다 불어제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계속 했던 말 계속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바람을 재는 장치는 방향계야. 여기까지 했어요. 자, 뒤를 보니까 either way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 부분 체킹해야 돼요. 선생님은 답을 고를 때 either way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either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 자, 여기 보시면 either이나 neither이나 either A or B 이런 거 아시죠? 그쵸? neither A nor B 이런 거 아시죠? 그쵸? 이게 뭐예요? A, B 둘 중 하나라고 해서 아, 여기서는 A든 B든지 간에 라고 해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그 두 가지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을 나타낸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권이 어딨지? 하고 위로 올라가니까 1번, 2번 이렇게 이미 나눠진 거예요. 아, 바람 방향이 이 방향이든 요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어느 것이든지가 되는 거고 둘 중 하나 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근데 이 neither A nor B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neither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둘 중에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일단 neither이 나오면 2가 되는 거죠. neither, either 둘 다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하면 정답이 4번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선생님,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봤잖아요. 평균 바람 방향이 있고 가장 많이 분 바람의 방향이 있고 자, 그게 뭐예요? 일반화다. 그게 뭐 어떤 방식이든 그게 일반화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이거 이제 글쓴이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말.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뭐를 기억해? 대절을. 대절이 뭐예요? 데이터 안에는 다양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딱 그 적어놓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변화는 참 많다라는 거. 자, 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여기 두 개는 지금 잘 흘러가고 있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기억해 주래요. 대절을 기억하래요. 대절이 뭐냐면 데이터.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인데 어디에서? 이 기상 관측소에서 기록되어진 데이터는 줍니다. 뭐를 줘요? 뭐 지표를 준다는 거죠. 어떤 지표? 상황이요. 상황을 가리켜 준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여준다? 우세한 상황. 어디? 한 지역에서 우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봐봐. 자, 우리가 이 방향을 측정하는 거 되게 방향계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다루는 게 어디예요? 기상 관측소죠. 그럼 기상 관측소에서 기록한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 데이터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한 지역에서 우세한, 즉 여기 이렇게 여러 곳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우세한 이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똑같진 않대요. 자, 뭐와? 상황인데 또 어떤 상황? 요 지금 상황이 똑같죠.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얘는 이 landscape은 지형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ome distance, 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기상 관측소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요 곳과 여기 있는 요 곳이 데이터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해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끝나는 내용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답을 찾는 핵심 포인트는 뭐였다? 정확하게 여기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요거 살펴보면서 1, 2번 두 가지니까 either way였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라고 했을 때 그 이것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람 방향이 되게 많이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9번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 역시 요게 들어갈 곳이 어딘가. 자, 여기 보면요. 알라카테, 그죠? 알라카테 프라이싱. 이게 뭐냐면 따로따로 책정하는 가격입니다. 이거 다 각각 측정하는 그 가격. 요거라고 불리는 때때로의 이 적금. 뭐예요? 이 더 항목화된 적금. 이렇게.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게요. 여기부터 읽어보면 however 보인다. 요거 너무 중요하죠. however 체킹. 그러나. 자, 그러나. 자, 일부 단체는, 일부 organizations, 일부 뭐 조직 또는 단체는요. are unbundling. 여러분, bundle이 뭘까요?
번들을 묶는 겁니다. 근데 언번들이니까 뭐야? 묶지 않아요. 묶지 않습니다. 자,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를 찬성하는 거예요? 더 항목화된 접근을 선호하며 묶지 않아요. 뭐라고 불리는 그 더 항목화된 접근이 뭐예요? 알라카테. 따로따로 측정하는 가격이라고 불리는 더 항목화된 접근을 좋아해서.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할게요. 자, 일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묶지 않는데 뭐를 묶지 않아요? 더 항목화된 접근이 좋아서 그래서 묶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들아,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또 회사가 나오겠죠. 근데 그 회사는 뭐 할까? 이거의 반대니까 여기 언번들링이 나왔으니까 나는 요 앞에 혹시 모르지만 번들링이 되지 않을까? 번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는 안 묶었는데 여기 앞에 묶는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알았죠? 그럼 이제 그 뒷내용은 뭐가 나와? 가격을 묶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올 것 같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Bundle pricing. 묶는 가격이에요. 번들 가격인데 그게 뭐예요? 이 꾸러미 가격, 뭐 묶음 가격 이런 겁니다. 이거 지금 가격 묶었다는 거잖아요. 그지? 여러분, 이 번들 프라이싱 몰라요? 괜찮아요. 왜? 바로 뒤에 설명합니다. 패키징이에요, 패키지. 자, 함께 묶은 겁니다. 2개 또는 3개 상품을. 쌤, 며칠 전에 이마트 갔거든요. 이마트 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이 이렇게 막 묶여 있어. 이게 뭐예요? 번들 프라이싱이 되겠죠. 자, 2개 또는 3가지의 제품이 묶여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완하는 그 상품들. 자, 근데 왜 팔려고? 근데 어떻게? 하나의 가격으로 이 2개, 3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가격으로 팔려고 패키징 하는 게 뭐야? 번들 프라이싱. 오케이, 요거 지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덜합니다. 뭐보다? 그 가격의 합보다. 뭐의 가격? 각각을 A, B, C를 묶었는데 그걸 각각 따로 사면은 비싼데 3개를 합치니까 가격이 상당히 덜하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죠. 아, 가격을 묶으니까 어떻게 가격이 저렴하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들아, 번들 프라이싱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이 번들 프라이싱이 facilitate 이게 뭐냐면 용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를? 고객들의 만족을 요구하는 고객들 그냥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고객들이 좋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천천히 이동하는 상품이 are bundle 뭐 한대요? 묶여집니다. 상품으로. 자, 그럼 얘들 상품과 함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이동하는 상품이라는 건 재빨리 구매가 되지 않는, 잘 안 팔리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이 묶여지는 거예요. 뭐랑? 여러분, 더 빠른 회전율과 함께하는 그 상품과 함께 묶여집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끊을 때 어디까지 끊어야 되니? 여기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부터 왼부터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그 여기 컴마 뒤에 can 보이죠? 컴마는 묶는 거니까. 그 여기는 이 번들 프라이싱이 이게 동사 1 그리고 여기 동사 and 여기 동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번들 가격이 어떠냐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뭐하게? 자극하게. 판매를 자극시켜서 이 구매자들이 보고 저렴하네? 판매 자극시키고 그럼 뭘 높여요? 이익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도 좋고 그리고 또 뭐예요? 회사도 좋고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더 늘어나고 즉 수익이 더 늘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래저래 그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볼게요.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패키지로 판매하는 거 여전히도 번들 프라이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근데 뭐보다 오히려 각각 파는 것보다 이렇게 파는 것이 자, 어떤 결과를 주냐면 비용 절약을 준대요. 비용을 저축시킨대요. 자, 비용 절약의 효과를 주고 자, 1번 또 이것도 좋은 점이네. 비용을 저축시켜준다. 비용을 절약시켜준다. 그래서 번들 프라이싱이 자, 흔히 이용이 되는데 은행에서도 이용되고요. 여행 서비스에서도 컴퓨터도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어떤 옵션의 패키지와 함께 묶여서 많이 사용된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번들
프라이싱을 많이 하는 그 회사의 예시도 보여줬어요. 자동차 회사, 여행 회사, 뭐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이것이 제공합니다. 고객들이, 여러분, 요거는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야. 자, 그럼 여기서 this가 또 뭐야? 위에 있는 is selling product as a package가 되겠죠. 그게 제공하는데 뭐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를 제공해? 픽하도록, 고르도록, 그리고 선택을 하도록. 상품을,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뭐 없이? 구매하는 것 없이 번들, 묶음으로 구매하는 것 없이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게 해주는 건 번들 프라이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자마자 나는 뭐야? 바로 3번에 넣겠지. 요게 뭐야? 그러나,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회사들이 좋아하지만, 번들 프라이싱 좋아하지만 또 일부 회사는 좀 더 항목화된 접근을 좋아해서 가격을 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위에 앞문장이 뭐를 제공하게 되는 거야? 이럴 땐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봐봐. 게다가 보이시나요? 그럼 게다가 뒤에도 뭐가 나올까요? 묶지 않은 거에 대한 그 가격을 장점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의 도움으로 이제 비교, 이 쇼핑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쇼핑 비교가 자,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전보다. 그리고 어떻게 허용해 준다는 거죠. 고객들이 아이템을 이 품목을 가격을 이제 측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체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믹스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직접 믹스하잖아요. 번들할 때는. 근데 이제 고객이 알아서 인터넷에서 자신이 믹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좋다라는 거예요. 언번들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이 번들 가격이 어때요? 여전히도 그래도 매력적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고객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도 마트에서도 여러 우리가 여행을 갈 때라던가 자동차에 옵션이 달린다든가 그런 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가격 묶음을 볼 수 있다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3번이라고 골랐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다른 문제들 우리 친구들 모의고사 연습 꼭 해보시면서 사실 고난도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러 연습으로 익숙해지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또 한 번 느끼셨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